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섬진강 제첩잡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광양과 하동 어민들의 어업구역 분쟁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주민들 간 협의체 구성 등 근본적인 소통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떼약 배달의 어민들의 제첩잡이가 한창입니다. 한창 제철을 맞은 데다 장마 전에 작업을 끝내기 위해 쉴 틈 없이 제첩을 싣습니다. 그러나 바다와 현상이 심해져 채취량도 예전보다 못합니다. 바다와 강이 만나는 기수대에서만 성장하는 제첩의 특성상 염분이 많아지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채취량 감소가 어민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도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본격적인 제첩 채취가 시작이 됐는데요. 하지만 경계 구역을 놓고 벌어지는 마찰 때문에 어민들은 늘 긴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경계에 부표가 설치됐지만 이마저도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국가하천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데다 태풍이나 호우로 부표 위치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꾸 기수지역은 좁아지고 제철 물량은 잡는 면적이 적어지니까 이게 분쟁의 소지가 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 같은 갈등에 지자체들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땅한 제재 방안도 없을 뿐더러 어업구역을 매년 조정하기도 힘들어 명확한 부표 설치가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양 지자체와 어민들의 합의를 거쳐 분쟁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견고한 부표를 만들어 법적 근거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채취량 감소가 근본적인 원인이다 보니 뚜렷한 경계가 생기더라도 갈등 역시 누그러들지 미지수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등 지속적인 소통 과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광양과 하동의 공동 노력으로 손틀 제첩어업이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된 지 2년째. 그러나 여전히 현장에선 제첩을 두고 갈등이 노출되면서 영호남 상생을 위해 신뢰 회복이 우선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고흥만 간척지의 국가 종합 비행 성능 시험장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는 사업 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다음 주 법원이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만 간척지 내 123헥타르 면적의 국가 종합 비행 성능 시험장 조성 사업 현장. 지난해 말 비행시험 통제센터가 준공됐고 1.2km의 활주로 공사도 진행 중입니다. 이 사업이 내년 말 완료되면 이 일대를 거점으로 등량만 일대 반경 10km 공역에서 비행체 성능 시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지역 시민사회는 이 사업이 등량만권 주민들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위협하는 사업이라며 일관되게 사업의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시작된 시민운동도 벌써 1000일이 넘었습니다. 일단 간척 목적에 위배되는 시설이라는 거죠. 원래 고흥만 간척을 할 때 농경지로 조성을 해서 어업소득을 농업소득으로 대체해 주겠다. 그리고 타 목적으로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주민들의 동의를 얻겠다는 그런 약속을 어겼고요. 종합비행성능시험장 저지 대책위는 지난해 3월 부산지법에 비행시험장 취소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다음 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책위는 등량만권 70여 개 단체들과 함께 재판부에 탄원도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정부 유관 기관은 지역 주민들의 끊임없는 반대 여론에 원론적인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나 이런 거를 별도로 하지 않았고 소송만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결과를 보고 또 조치를 취해야 되면 저희가 조치를 취할 거고요. 지난 2017년 이후 133차례의 집회를 열면서 공만을 지켜달라며 일관되게 비행시험장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대책위. 그럼에도 지역에는 4차 산업의 새로운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국책 사업으로 기대감을 높이는 분위기 또한 존재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재판부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지역의 현안에 어떤 법리적 판단을 내리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다이버가 갯바위에 고립되고 낚시객이 바다에 휩쓸리는 등 해양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구조작업 중에 해양경찰관이 바다에 빠져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는데요. 대비가 필요합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오전 여수시 돌산읍 인근 해상에서 아이스박스를 잡고 표류하던 낚시객 A씨가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는 경남 통영시 홍도의 해상동굴에 다이버 2명이 고립됐습니다. 해경이 높은 파도와 사투를 벌인 끝에 다이버들은 무사히 구조됐지만 구조에 나섰던 정모순경은 결국 숨졌습니다.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수변 레저객들의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해경은 파고와 바람 등 바다의 날씨는 급변하거나 일기예보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돌발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6일 남해동부 해상엔 풍랑주의보가 내리지 않았지만 사고가 난 홍도 인근에는 2m가 넘는 파도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평한 지역은 좀 잔잔하고 이쪽 지역은 또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 수도 있고 썰물, 밀물, 조류의 흐름 때문에 종잡을 수 없어요, 바다가. 해경에 구조됐던 A씨도 낚시용품을 건지기 위해 물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파도에 휩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조직별은 아니지만 낚시객이 위험한 순간에 처해 있어 구조해야겠다는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져 바다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여파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올해 낚시 레저객 수는 전년보다 증가하는 등 해양 레저의 인기가 지속되면서 안전사고 노출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해경은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갖추고 팀을 꾸려 활동하면 돌발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필기시험을 오는 13일 도내 24개 시험장에서 실시합니다. 도 지방공무원 필기시험에는 11,769명이 응시할 예정이며 이 중 1,496명을 선발합니다. 전남도는 수험생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당초보다 시험장은 7곳, 시험실은 150실을 늘려 고사장별 수용 인원을 30명에서 20명으로 줄였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여당의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선거구 경선에 나섰던 권향엽 전 예비후보가 국회 부의장 비서실장으로 활동합니다. 권 전 예비후보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경선이 끝나고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며 소회를 밝힌 뒤 최근 김상희 국회 부의장의 비서실장을 맡게 돼 책임감을 느끼는 한편 앞으로 소통과 협치를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한반도 최서남 신안군 가거도가 생태계 보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원산지인 나한송에 이어 가거도에서만 서식하는 나무와 꽃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에서 100km 4시간 거리에 있는 신안군 가거도. 해발 639m의 독실산 볕이 잘 드는 남쪽 등산로에 가거 양지꽃이 피어 있습니다. 5월에 나오는 꽃줄기 끝에 1개에서 3개의 노란색 꽃이 피는데 가거도에서만 자생하는 꽃입니다. 가거도를 대표하는 식물인 푸른 가막살. 흰색 꽃에서 구수한 꿀 향기가 납니다. 모습은 가막살 나무와 비슷하지만 털이 거의 없고 상록성이어서 겨울에도 잎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안군 가거도의 산지 사면에서 가막살 나무 종류와 섞여서 자라고 있습니다. 가거도에서만 자라는 특산식물입니다. 겨울에도 잎이 녹색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상록이죠. 4m 높이의 나한송이 하늘을 찌를 듯 장엄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상록 소교목인 나한송은 수령이 200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둘레는 70cm에 달합니다. 가거도에는 원산지가 중국과 일본인 나한송 3그루가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독실산에서부터 등대까지 가는 그 지역은 제주도나 또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난대림의 원형을 유지하는 아주 보존 가치가 높은 곳으로 생각됩니다. 호박나무를 비롯해 600여 종의 자생식물이 분포하고 있는 신안군 가거도. 희귀식물들이 계속 발견되면서 생태계의 보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부상에서 복귀한 김호령 선수가 화끈한 화력으로 기아 타이거즈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야 수비가 불안합니다. 기아는 트레이드를 통해 류지혁 선수를 보강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타고난 수비수 김호령. 부상 이후 펼쳐진 복귀전에서 화끈한 방망이까지 선사했습니다. 챔피언스 필드를 호령하는 김호령. 복귀전 초구가 홈런포로 이어집니다. 넘어갔어요. 3점 남았습니다. 김호령 또 하나의 홈런포. 김호령의 활약 그리고 선발진과 불펜진의 효과적인 릴레이로 기아는 롯데를 상대로 한 주중 3연전을 싹쓸이했습니다. 빠르지 말고 좀 빨리 치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쳤던 게 좀 적응이 빨리 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산과의 원정 경기에서는 쌓은 승수를 고스란히 반납해야 했습니다. 특히 일요일 경기의 수비 실책은 뼈아팠습니다. 8회 말 평범한 타구를 놓친 3루수의 실책은 역전의 빌미가 됐고 이는 결국 3연패로 이어졌습니다. 3루 쪽. 자, 3루수 캐치하지 못했습니다. 3루수 지금 장영석 선수인데 어제도 실책이 있었고요. 포구하지 못하면서 더 큰 문제는 3루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책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올 시즌 기아가 기록한 실책은 모두 22개. 이 가운데 20%가 넘는 실책 5개가 3루에서 발생했는데 나주환의 부상 이후 집중되고 있습니다. 결국 기아는 내야를 보강하기 위해 홍건희를 내주고 류지혁을 데려오는 트레이드를 단행했습니다. 내야 뎁스가 더 두터워지는 효과가 있겠죠. 아무래도 좀 그물망 수비를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이번 주 KT와 SK를 상대로 원정 6연전을 이어갑니다. 트레이드를 단행한 기아가 보다 촘촘한 내야 그물망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라남도가 전남 도립미술관 개관을 앞두고 미술작품을 공개 구입합니다. 올해 주요 구입 대상은 근현대 미술사를 대표하는 국제적 작가의 주요 작품을 비롯해 전남 미술사 정립과 도립미술관 정체성을 위한 작품이어야 합니다. 매입 작품은 개인은 1건, 화랑과 법인은 2건 이내로 제한되며 전남 도립미술관 개관 준비단에 등기 우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전남 테크노파크가 조류 인플루엔자를 방지하기 위한 스마트 축산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전남 테크노파크는 전남대학교, 한국오리협회 등과 함께 환경오염과 질병 발생을 최소화한 체계화된 분뇨 처리와 방역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전남도는 영농조합과 농업회사 법인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자체로 테크노파크는 이번 사업으로 도내 축산 농가들의 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올해 첫 열대야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열기가 더욱더 빠르게 쌓여만 가면서 한낮에 강릉이 32도까지 오르겠고요. 그 밖에 대부분 지방 33도에서 35도 선을 오르내리겠습니다. 또 서울에도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어제보다도 더 더워지니까요. 옷차림 시원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더위도 더위지만 장마 전선도 빠른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오후면 제주도에 첫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전남 지방으로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로는 그 밖에 남부 지방으로도 비구름이 자주 지나는 만큼 장마 대비를 서둘러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동쪽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맑은 모습이고요. 서울은 대기질도 무난해서 가시거리도 20km 가까이 탁 트여 있습니다. 전북 지방은 오전 내내 공기가 탁하겠고요. 충북과 강원도 등 동쪽 지역 곳곳으로도 오전 동안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하늘 자체는 내내 맑은 가운데 낮 동안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강릉이 열대야 기준인 25도 선을 웃돌고 있고요. 서울 등 그 밖에 대부분 지방 20도 안팎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 보시면 강릉이 32도, 서울 33도, 원주 33도, 대전과 광주 34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구름이 자주 지나면서 이번 주 후반에는 더위가 다소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